안녕하세요. 페이게이트 이동산입니다. 오늘 금융 클라우드 관련해서 안내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 클라우드 관련해서 자료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입니다.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는 그동안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있었고, 아마존 기반의 금융 클라우드는 아직 이 본격적인 사례가 없다가 페이게이트에서 이번에 최초로 전체 시스템을 이제 아마존에서 러닝하면서 금감원 보고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게 돼서 일단 오늘 저희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의 이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점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 클라우드 가기 전에 당연히 물리 서버를 시작했었고, 물리 서버에서 또 가상화, 또 VM웨어라든지 또 젠 같은 이런 기술 써서 가상화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로 갔어요. 클라우드 갔는데, 여기 있는 5가지 장점들 얘기돼 있지만은, 사실 이제 비용은 되게 좀 이제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너무 이제 쉽게 이 자산들을 또 증설하고 또 폐기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신경 쓰면은 굉장히 비용 효율적으로 클라우드를 쓸 수 있습니다. 확장성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비교된 거는 이제 물리 서버를 고려해서 좌측에 있는 화면은 물리 서버에서 증설을 단계별로 했을 때, 이 고객 트래픽이나 또, 실제 이제 시장 수요를 이제 맞추기 위한, 그런, 데이터 사이즈나 또 이제 사양들하고, 우리가 실제 준비되어 있는 사양들하고 다른 부분도 항상 생깁니다. 근데 이 클라우드 썼을 때는 실제 트래픽이나 또 이제 시장 요구에 맞춰가지고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생깁니다. 요거는 다 아시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패턴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여기 on and off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 이 장비들 중에서 또 개발용이나 또 스테이징 테스트용 장비들, 이런 장비들은 비업무 시간에는 장비를 꺼둡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 시간 됐을 때 다시 또 장비 켜고 하는 이런 그 스케줄에도 탄력 대응 가능하고, 꺼두었을 때는 비용 발생이 안 되죠.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이제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이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 전체적인 긴 호흡을 가진 성장뿐만 아니고 특정 시점에 갑자기 피크 치는 이제 이런 트래픽이 집중되는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축구 경기 이제 티켓을 판매하는데 일정 시점 이제 마감 시간 전에 갑자기 트래픽이 올라가는 이런 경우들. 그리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피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유명한 K-pop 가수 이제 티켓을 이제 판매를 할 때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몰릴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해서 미리 자산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 요것들을 자연스럽게 커버를 해줍니다. 비즈니스 민첩성. 이제 기존의 이제 인프라 준비를 위해서는 수주일이 소요가 돼요. 이 수주일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짧게 표현한 거고, 물리 장비를 수배해서 견적받고 구매해가지고 세팅하는 이 과정을 전부 진행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 클라우드를 쓰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 클라우드를 쓴다면은 이런 비즈니스 민첩성은 대응 가능한 장점들은 비슷하게 생기지만은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의 이제 특별한 장점은 굉장히 이제 숙련된 많은 엔지니어들의 엔지니어 풀을 기반으로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서비스 분야들을 커버를 현재도 하고 있어요. 데이터 분석이나 또 모바일 서비스나 또 개발하고 이제 배포하는, 특히 이제 개발 배포의 경우에는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서비스, 특히 이제 도커 기반의 디플로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이런 개발 배포의 장점이나 또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 엔터프라이즈 하이브리드, 이제 그 실제 그
물리 서버들 내지는 회사 내의 데이터 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동작하는 이런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보안이나 또 그 글로벌 인프라 또 핵심 서비스 이런 것들은 또 아마존에서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좀 쉽게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크게 도메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 이 세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어요. 일단 도메인은 이 라우터 53 네임 리저빙 단계에서 일단 트래픽 분산을 할 수 있고 거기서 또 IP 주소를 엘라스틱 IP를 부여를 하면서 또 이 트래픽 분산 내지는 이 부하 분산 효과를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이 멀티존 기반의 HA 구성이라든지 또 데이터 구성에서도 이 스탠바이 DB 등 이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굉장히 유연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 저희 이제 그 실제 운영 업체하고 아마존하고 어떤 역할을 나누는지를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단은 이제 아마존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영역이고 상단은 고객사가 커버하는 영역들입니다. 하단에서 어베이빌리티 존이나 또 리전, 또 엣지 로케이션 같으면은 이제 뭐 전용선이나 이런 것도 연결할 때 또 사용이 되고 네트워크 스토리지, 데이터베이스, 컴퓨팅 파워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사업자가 커버를 하고 그 위에서 이제 고객사가 자사 비즈니스를 올려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이 나눠져 있고 우리 비즈니스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아마존에서 이제 보안 관련된 이 걱정이 이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보안 관련된 이제 컨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금융 클라우드는 또 더더욱 이제 보안 관련된 걱정들이 많고 물리적인 보안이라든지 뭐 서버 네트워크 보안, 또 스토리지 보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3자의 엄격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업계 표준 이상의 보안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이 부분을 고객사가 신경을 덜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깁니다. 물리적인 인프라 내지는 이 네트워크 환경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존에서 보안을 커버를 하고 그 위에서 동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사용자 제어, 또 컨피그레이션, 또 데이터 암호화 정책들 이런 것들은 폐기에대해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자 제어할 때 직무 분리라든지 또 암호 정책 수립, MFA 적용해서 투팩터 인증 거치는 경우나 또 오디트 로그 통한 감사, 또 이 네트워크 보안 관련된 설정이나 또 데이터 암호화 관련된 설정들을 고객사가 직접 저희가 커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안 인증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아마존 자체에서 인증받은 뭐 여러 라이센스들이 있고 폐게이트에서는 주요하게 ISO 27001하고 PCI DSS 레벨 1 인증 받아서 보안 규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서 클라우드 사용 관련된 내용이 2019년 1월 1일에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개정이 돼서 금융회사들이란 은행하고 또 저희 같은 전자금융 업자들이 금융 클라우드를 쓸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화면에서 보시면은 이제 나오겠지만은 이 금융 클라우드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영역들 중에 하나가 여러 이제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이제 우리는 금융 클라우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뭐 계약을 유도를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업체들이 그 금융 클라우드 사업자하고 계약을 하면은 금융 관련된 규제 준수가 완비되는 걸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결코 그게 아니고 금융 관련 규제를 준수할 준비가 된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준비가 된 클라우드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 그 클라우드 업체가 실제 금융 규제를 준수할 준비가 돼 있는지를
고객사가 직접 확인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CSP 평가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을 이제 명확하게 규정해 둔 게 전정후 감독 규정이고 저희도 이 아마존에 대해서 금보원 통해서 3회 실사했고 저희가 직접 실사한 경우 포함해 가지고 총 4회 아마존의 이 금융 규제 대응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하고 나서 CSP 평가 보고서 작성하고 요거를 이제 금감원 제출해서 이 CSP 평가 보고서 및 기타 이제 요구 문서들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서 이제 사용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금보원에서 금융 분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라고 이 전정후 감독 규정 개정되면서 이 가이드를 제시를 했어요. 여기서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 범위 확대에 대한 내용하고 서비스 안전성 기준 그리고 내부 통제 강화 관련된 내용들하고 또 이 감독 강화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국내 소재 클라우드 이제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들이 이 주요한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융 분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절차는 사전에 이용 대상 선정 및 중요도 평가를 합니다. 이게 결국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있어요. 페이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50개 이상의 관리 대상 자산이 있고 그 자산별로 중요도를 이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안 규정을 이제 진행하다 보면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각각의 이제 보안 자산별의 이 리스크 임팩트 스코어나 또 중요도를 이제 나름대로 평가하는 과정 거치는데 그런 과정들 거치면서 이 어떤 자산이 중요한 건지 어떤 자산은 덜 중요한 건지 이런 것들 평가하는 과정 거치고 업무 연속성 계획 및 안전성 확보 조치 방안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일 신경 썼던 거는 이 아마존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어요. 뭐 데이터 안복화라든지 또 그 DR 구성이라든지 또 뭐 BCP 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제 업무 연속성 계획에서 금융 클라우드 쓸 때는 좀 이제 기존의 물리 서버 대응에서는 차이가 많은 영역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 위수탁 운영 기준을 이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 회사들은 자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일부 업무를 이제 맡겨서 진행할 때는 이제 업무 위수탁이라는 이제 별도의 이제 그 금융 관련 규정을 준수를 하면서 업무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은행이 이제 문자를 보낸다. 그러면 이제 문자 발송할 때는 이 타 회사에다가 고객 정보 보내면서 이제 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업무 위탁을 한다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요때 여기에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사업자의 우리 회사의 물리적인 전산 인프라 일부를 위탁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 위수탁 운영 기준을 이 클라우드 사업 사용에 맞춰 가지고 보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세 번째가 제공자 후보 선정 및 평가인데 요게 이제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어떤 서비스 제공자를 선정할 건지 또 그 업체가 타당한지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게 제공자 후보 선정 및 평가를 저희 같으면은 2019년 1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0년 8월까지 거의 8, 9, 한 10개월 정도 이 평가 과정을 거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사내 정보보호위원회 이제 심의 및 이제 의결을 거친 다음에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하고 서류 준비해서 이제 사전에 금감원에 이제 보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실제 이제 금융 클라우드 사용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시로 이제 뭐 수정 사항이나 또 변경 사항이 있으면은 또 수시 보고를 하면서 클라우드 사용 현황의 최신성을 이제 계속 유지를 이제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용을 종료하게 되면은 어떻게 금융 클라우드 사용을 이제 종료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 정리를 해서
시작을 이제 하게 됩니다. 데이터 백업 관련된 이제 그 이슈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당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이제 그 DB를 이제 쓰면은 이제 DB에서 발생이 되는 이제 굉장히 많은 DB 관련된 건 뒤에 나오고, 일단은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뭐 데이터 이중화 및 소상 과정을 거쳐가지고 규제 준수해서 이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가지고 이제 데이터 손실 사고 대비해가지고는 매 일마다 이제 스냅샷을 이제 떠두고 그 스냅샷 떠둔 거에서 데이터 복구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업무 연속성 계획 중의 일환으로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정보 유출 방지 대책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정보 유출 방지 대책들이 있고, 그 중에 아마존 때 특화적인 이제 이런 내용들이 데이터 암호화입니다. 이제 아마존이든 또 다른 금융 클라우드든 이제 키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KMS 키 매니지먼트 시스템, KM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 KMS에 의존하게 되면은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타 회사도 마찬가지고 특정 금융회사에 이제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 화면에서는 요 세 가지로 이제 설명했는데, 실제 이제 보호 대상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보호 대상 데이터는 데이터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이 데이터 키는 이 인스턴스에서 생성을 하거나 하여튼 이제 해당될 고객사에서 직접 이 데이터 키를 생성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키를 키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를 하는데, 이 K가 아마존 KMS에서 이제 유도해낸 이 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키만 있으면은 실제 데이터는 복구가 가능하고, 이 데이터 키를 암호화할 때 KK를 쓰고, 혹시 KK가 이제 유실되거나 KMS를 더 이상 쓰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KK2 퍼블릭 키로 한 번 더 데이터 키를 저희가 암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KK2 퍼블릭 키는 쌍을 이루는 이제 프라이빗 키가 저희 회사가 보유한 HSM의 이제 프라이빗 키가 이제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퍼블릭 키 암호화는 단방향 암호화죠. 만약 비상시에는 이 KK2 프라이빗 키를 써가지고 이 데이터 키를 복구해서 데이터 키로 다시 이 데이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추고 저희가 금융 클라우드 사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DR 관련해서 멀티 에이젯, 멀티 어베일빌리티 존 이용하는 이제 이런 케이스도 굉장히 이제 금융 클라우드 사용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HA 컨피그레이션도 굉장히 쉽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 이것도 우리가 물리 서버 썼을 때 복잡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RDS가 실제 이제 우리가 그 금융 규제 준수 내지는 이제 보안 규제를 위해 가지고 시스템 구성을 하다 보면은 고객 데이터는 DB의 암호화된 형태로만 존재하고, 그 외 어디에도 이 비암호화된 고객 정보는 없어야 된다라는 요런 이제 그 완전성을 회사 전사적으로는 확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DB 저장된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고, 이 DB에 저장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하면서 또 금융 규제도 준수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저희가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정 관리는 역시 이제 그 디렉토리 서버를 쓰는데, 디렉토리 서버도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이제 그 심플 AD라고, AD는 아니고 삼바를 이제 조금 변조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걸 썼을 때는 또 의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독립적인 그 액티브 디렉토리 내지는 이제 우리 회사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디렉토리 서버를 이제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걸로 계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패스워드 외에 멀티팩터 어센티케이션 추가하는 거나 최소한의 권한 부여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사항들이고요. 접근 통제도 지금 이제 나오는 내용들 대부분은 금융 클라우드라기보다는 보안 규제를 준수를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요구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안 규제 준수를 위해 가지고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 기반으로도 이런 보안 규제 준수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 증적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그 업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로그 데이터가 DB 데이터보다 10배 이상의 이제 사이즈가 됩니다.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제 데이터고, 요거를 당사 같은 경우에는 AWS 로그는 이 클라우드 트레이를 사용하고, 기타 서버 로그는 이제 이 클라우드 와치에서 서버 쪽에서 발생된 로그까지 다 집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와치의 로그 분석은 스몰로직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변화 관리 절차도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고 모든 민감한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변화 관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당사는 쉐어포인트 이용해서 주요한 변경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승인 과정 거쳐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쭉 이 일반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지금 이 화면이 제일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를 저희가 도입하면서 경험했던 이제 핵심 이슈들, 핵심 아젠다들만 쭉 열거를 했어요. 일단 전용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신용카드사 연결이나 은행 연결 등 이 전용선을 꼭 연결해야 되는 이런 이제 경우들이 있었고, 엣지 로케이션에 우리 이 라우터나 또 기타 이제 그 DSU 같은 이제 모뎀 장비 설치하고, 그 엣지 로케이션하고 아마존하고 다이렉트 커넥트로 또 전용선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도 이 전용 회선 서비스 제공하고 있고, 요 다이렉트 커넥터 전용선 사용하는 걸로 다른 금융회사들하고 연계해서 발생되는 여러 이슈들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 이용하시면 루트 계정이 있어요. 일단은 최초 개설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요 루트 계정이 이 실제 이제 금융 규제 준수할 때 이런 계정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에서는 이 루트 계정에 대해서 투팩터 인증 활성화하고 OTP를 회사 금고에 보관하면서 이 루트 계정의 사용을 스스로 제한하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초기 구성할 때 로케이션, 회사 IP에서 접속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접근 가능한 제한된 관리자 권한을 영역별로 몇 개인지 만들고, 그 다음에 루트 계정은 이제 스스로 이 권한을 분리해가지고 회사 금고에 이제 보관함으로 인해서 이제 루트 계정 통제에 관련된 이 규제 요구사항 충족을 할 수 있었고, BCP DR 위한 멀티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마존의 멀티 AZ이나 또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실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그 물리 서버에 데이터를 이제 별도로 원격 소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격 소산된 데이터는 언제든지 이제 다른 클라우드나 또 이제 물리 서버 환경에서 다시 러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성은 저희 자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저 멀티 클라우드나 또 이제 특정 클라우드 이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구성이 여러 기업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일단 이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은 특정 클라우드 의존하는 구성이 되게 리스키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그 이제 이 금융 클라우드 제공하는 장점은 우리가 이용하고, 또 이제 금융 규제에서 요구한 리스크는 줄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KMS 의존성 탈피를 위해 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별도 이제 키 관리를 위한 HSM 장비 갖추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암호화 대상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 데이터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키로 이 데이터를 암호화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키를 KMS에서 유도해낸 키 인크립션 키로 암호화를 하거나 또는 그 데이터 키를 우리 회사 HSM에 저장된 이제 프라이빗 키하고 쌍을 이루는 퍼블릭 키로 암호화를 하거나 이제 이런 과정 거쳐가지고 이 KMS 의존성 탈피를 할 수 있었고요. 망분리 당연히 금융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도 망분리 환경은 이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내부망, 외부망이 있으면은 내부망 연결되는 VPC하고 외부망 연결되는 VPC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외부망 연결되는 VPC는 이 외부망 연결에 관련된 이제 금융규제 준수를 하고 있고 내부망 VPC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접속은 허용하지 않고 또 서비스를 하는 영역들은 또 이제 우리 이제 관리를 위한 내부망, 외부망 외에 서비스 영역 네트워크는 또 별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망분리하고 공존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에 감독기관 검사 수용 확약서 이게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 이제 쓰면서 가장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렸던 이제 영역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 코리아는 미국 아마존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는 하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확약서를 미국 본사 경영진으로부터 책임 있는 주체로부터 국내 금융감독원의 검사에 대해서 수시 언제든 검사 요청할 때 수용하겠다는 이런 확약서를 미국 본사로부터 받아서 실제 이제 금감원에 제출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 좀 걸렸고, 근데 이제 실제 금감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디렉토리 서비스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이제 계정 관리를 위해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근데 비용 이슈 등 때문에 심플 AD 이런 것들을 쓰지만은 규제 준수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액티브 디렉토리 구성해서 저희 이제 계정 관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RDS도 저렴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어요. 뭐 오로라 DB라든지 또 굉장히 이제 비용 효율적인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 전용 DB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금융 규제 준수하는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DB를 쓸 수는 없었고 조금 비용이 들지만은 독립적인 DB 인스턴스 구성해서 가동하는 그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커 관련해 가지고 도커가 이 장점이 되게 많아요.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의 이제 서비스를 이제 토커나이즈 해 가지고 올리고 또 아마존의 이제 도커 지원 환경들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도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저는 개발 단위에서부터 도커 만들어서 그걸로 테스트하고 그대로 스테이징 올리고 스테이징에서도 이제 그 도커 인스턴스를 확인하고 나서 그 인스턴스가 그대로 이제 그 프로덕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도커 활용해서 또 이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를 이제 더 잘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고요. 비용 관련해 가지고 이 통상은 이제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나 또는 다른 금융 클라우드를 썼을 때 회계적으로는 이 비용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3년 예약 인스턴스, 3년 이상의 이제 기간을 두면은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계적으로 임팩트가 이 클라우드 썼을 때 이제 회계적 임팩트가 우리가 물리 서버일 때는 100만 원 주고 100만 원짜리 서버를 사오면은 자산의 종류가 현금에서 이제 서버로 바뀌었을 뿐이지 회사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이제 그 초기에 비즈니스 임팩트, 그 회계적 임팩트는 굉장히 작은데 반해서 이 클라우드 썼을 때는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이 이슈가 생길 수가 있는데
예약 인스턴스를 썼을 때는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것도 비용 절감, 또 3년짜리면은 비용도 많이 다운이 돼요. 그래서 이런 코스트 관련된 부분들 고려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경과는 실제 이제 저희가 요거 진행할 때는 페이게이트 이제 이 전자금융업자하고 또 이제 은행 두 곳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금보원에서 2019년 11월부터 아마존에 대해서 3회 실사를 진행했고, 저희가 또 이제 1회 실사해서 총 4회 매번 실사할 때마다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아마존에서 보완해가지고 또 2차 실사하고, 또 지적사항이 있으면 아마존 보완해서 3차 실사하고, 저희가 이제 이 제일 마지막에 나가서 지적사항은 없는 거를 확인하고, 그렇게 이제 CS 평가를 이제 마무리했고, 그래서 전체 서비스를 이 페이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PG나 또 P2P 플랫폼 또 레미턴스 관련된 이 전체 서비스 올려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 두 곳은 일부 서비스를 올려서 이용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금융클라우드 호스팅 관련된 업무도 저희가 이 아마존 금융클라우드 보고를 마침을 통해서 별도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페이게이트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는 이 세이포트라고 이름 붙인 금융 API를 여러 업체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이제 PG 결제 대행 서비스 잘 아실 거고, 또 P2P 랜딩 업체들에 대한 플랫폼을 또 제공하고 있고, 또 레미턴스 업체들에 대한 플랫폼도 이 세이포트라는 이 플랫폼 안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세이포트라는 플랫폼은 물리적으로는 이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 위에서 동작하고 있고, PCI DSS 레벨 1 인증이나 또 ISO 27001 같은 국제 인증을 거쳐서 이제 보안 규제 준수를 하고 있고, 또 이제 자산은 은행 제휴해서 은행 소유 모계자에서 고객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옵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발히 서비스는 계속 이제 늘려가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까지 이 페이게이트에서 이제 아마존 금융 클라우드 도입에 관련된 이 경험을 공유했고, 추가 뭐 질문이나 또 별도의 이제 그 미팅 등을 통해서 또 더 자세하게 저희 경험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당연히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